야, 안녕하세요. 해몽성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이 채널에 갖다 바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오늘 영상 솔직히 말씀드리면 뉴스 하나하나가 다 각이 서는 날입니다. 선거 시즌 개막, 정시 사상 최고치, 국제 외교 뒤흔들기, 거기에 재판 선고까지 뭐부터 얘기해야 할지 행복한 고민이 될 정도예요.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알림 설정은 영상 끝까지 보신 다음에 눌러주세요. 그때쯤 되면 자연스럽게 손이 갈 거예요. 일부 6.3 지방선거 재보궐 개막, 이재명 정부 첫 전국선거. 자, 드디어 왔습니다. 6월 3일 지방선거와 국회의원제 보궐선거 후보자 등록이 오늘부터 공식 시작됐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요.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이후 처음으로 치러지는 전국 단위 선거거든요. 이 선거 결과가 이후 전국 흐름을 통째로 바꿔놓을 수 있기 때문에 여야 모두 지금 물 밑에서 엄청난 줄다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후보자 등록 시작 자체가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에요. 정치권에서는 등록 타이밍, 단일화 협상 분위기, 기선 제압형 행보들이 동시에 돌아가거든요. 실제로 정치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일부 후보들의 이번 등록 움직임이 단일화 협상을 염두에 둔 기선 제압의 성격을 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등록했다는 사실 자체로 협상 테이블에서 우위를 점하겠다는 계산이 깔려 있다는 거죠. 이 선거는 광역단체장부터 기초단체장, 지방의원, 그리고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까지 총망라된 대규모 이벤트입니다. 지방 곳곳에서 동시에 경쟁이 펼쳐지는 만큼 앞으로 수주간 뉴스는 이 선거 이야기로 도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부 더불어민주당 정원호 서울시장 후보 31년 전 폭행전과 공방, 서울시장 레이스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나선 정원호 후보를 둘러싼 폭행전과 논란이 연일 가열되고 있습니다. 논란의 핵심은 31년 전에 있었던 폭행 사건인데요. 31년이라는 시간이 꽤 길기 때문에 왜 지금이냐는 시각도 있지만 정치권에서는 선거 직전 이런 과거 이력이 수면 위로 올라오는 패턴이 반복되어 왔어요. 국민의힘은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갔습니다. 피해자의 육성을 직접 공개하며 민주당과 정원호 후보에 대한 압박을 이어가고 있거든요. 피해자 본인이 직접 목소리를 낸다는 건 단순한 주장이 아니라 증거 차원의 공격인 만큼 여야 간 공방 수위가 꽤 높아졌습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에요. 서울시장 선거는 이번 6.3 지방선거에서 가장 주목도가 높은 자리인데 후보가 이런 이슈를 짊어진 채 출발선에 선 셈이니까요. 여야 공방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3부 유승민 전 의원,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지지선은 이분이 움직였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이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인 오세훈 후보를 직접 만나 지원 의사를 밝혔어요. 유 전 의원은 오세훈 후보가 당선될 경우 부동산 정책을 바로잡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표명했습니다. 유승민이라는 인물 자체가 국민의힘 내부에서 갖는 상징성이 있습니다. 당의 주류 노선과 일정 거리를 두면서도 독자적 지지층을 유지해온 인물인데 이분이 오세훈 후보 쪽으로 명확하게 기운다는 건 야권 결집 측면에서 나름의 의미를 가집니다. 특히 부동산 정책을 핵심 근거로 내세웠다는 점이 눈에 띄는데 현재 서울 집값 상승 국면과 맞닿은 이슈인 만큼 유권자들에게 와닿을 수 있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뒤에서 부동산 관련 내용을 더 다룰 텐데 연결해서 보시면 더 잘 이해가 될 거예요. 사북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정원호 후보 외박 강요 의혹 긴급 현안질. 정원호 후보 관련 이슈는 폭행 전과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가 국민의힘 주도로 정원호 후보의 외박 강요 의혹을 주제로 한 긴급 현안 질의를 추진하기로 했어요. 의혹의 구체적인 내용이 위원회 차원에서 다뤄질 만큼 정치적으로 무게가 실렸다는 뜻입니다. 다만 이 현안 질의에 민주당 소속 위원들이 참석할지는 불투명한 상황이에요. 여당 주도로 열리는 이런 형식의 질의에 야당이 참여하지 않으면 반쪽짜리 청문이 될 수 있어서 그 자체가 또 다른 정치적 공방거리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어쨌든 서울시장 경선판이 굉장히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는 건 틀림없습니다. 5부 김건희 씨 매관매직 의혹 재판, 오늘 특검 구형, 오늘 굵직한 법정 장면 하나가 마무리됩니다. 김건희 씨의 이른바 매관매직 의혹과 관련된 재판이 오늘 결심 공판으로 마무리됐는데요. 특검의 구형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매관매직이라는 단어가 낯선 분들을 위해 짧게 설명하면 관직 또는 공직과 관련된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하거나 대가성 청탁을 받았다는 의혹을 뜻합니다. 특검이 어떤 형량을 구형하느냐,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리느냐가 이후 정치 지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인 만큼 오늘 법정 결과에 시선이 모이고 있습니다. 6부 트럼프 시진핑 미중 정상회담 호르무즈 해협 9월 방미 초청 국제 무대로 넘어갑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정상회담을 갖고 호르무즈 해협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페르시아만에서 아라비아 해로 이어지는 좁은 수로인데 전 세계 원유 수출량의 약 20%가 이 해협을 통과합니다. 중동 정세가 요동칠 때마다 이 해협이 뉴스에 오르는 이유가 그겁니다. 미중 두 강대국이 이 주제를 공식 정상 채널로 다뤘다는 자체가 국제에너지 안보 질서에 대한 양국의 시각 차이와 협력 가능성을 동시에 드러내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 부부를 오는 9월에 미국으로 초청하며 사실상 2라운드 회담을 예고했습니다. 정상 간 사적 초청 형식의 외교는 공식 회의보다 훨씬 유연한 대화가 오가는 자리인 만큼 9월 방미가 성사될 경우 미중 관계에 또 다른 변곡점이 될 수 있습니다. 7부 푸틴 중국 방문 예정. 중국의 국제 존재감 러시아도 빠지지 않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조만간 중국을 방문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구도가 형성됩니다. 트럼프와 푸틴, 즉 미국과 러시아 정상을 차례로 불러들이는 중국의 행보는 현재 국제 무대에서 중국이 어떤 포지셔닝을 취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미국과는 호르무즈 해협을 논의하고 러시아 대통령은 베이징으로 불러들이는 그림, 중국이 지금 강대국 외교의 허브 역할을 자처하며 국제적 존재감을 한껏 과시하고 있는 국면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서방의 러시아 고립 전략이 지속되는 가운데 중러 밀착과 중미 대화가 동시에 전개된다는 점은 꽤 복잡한 국제 방정식입니다. 8부 코스피 사상 최고치 7,900선 돌파, 개인 기관 vs 외국인. 국내로 돌아와서 정시 얘기를 해야겠습니다. 오늘 코스피가 장 마감 기준으로 7,900선 위에서 마무리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의 강한 매수세가 지수를 끌어올린 핵심 동력이었어요. 재밌는 건 외국인 투자자들이 동시에 순매도를 이어갔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외국인은 팔고 국내 개인과 기관은 샀는데 결과적으로 코스피가 역대 최고 기록을 썼다는 거예요. 이게 단순히 국내 투자자들이 분위기에 취했다로 읽힐 수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국내 자금의 저력이 외국인 이탈을 상쇄할 만큼 커졌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블룸버그 통신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증시 이탈을 가속화하고 있다고 별도로 보도했는데 그럼에도 코스피가 최고치를 찍었다는 사실이 더 드라마틱하게 느껴집니다. 외국인이 빠져나가는 속도보다 국내 매수세가 더 강하다는 거니까요. 9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재개, 서울 아파트값, 전세값 급등, 증시와 함께 부동산 시장도 들썩입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가 재개되면서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가팔라지고 있습니다. 논리 구조가 이렇습니다. 양도세 중과가 시행되면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 때 세금 부담이 크게 늘어납니다. 당연히 매물을 아예 거두거나 시장에 내놓지 않는 쪽을 택하게 되고 이게 매물 부족으로 연결됩니다. 매물은 없는데 수요는 있으니 가격이 오르는 구조예요. 거기에 매물 부족은 전세 시장에도 영향을 줘서 전세값 상승률도 동반 상승했습니다. 앞에서 유승민 전 의원이 오세훈 후보 지지 이유로 부동산 정책 바로잡기를 꺼냈다고 했는데 이 흐름과 맞닿아 있습니다. 부동산이 선거판의 핵심 이슈로 다시 부상하고 있는 국면입니다. 10부 삼성전자 노동조합 총파업 일주일 앞 사측 정부 추가 대화 제안 삼성전자 노동조합이 예고한 총파업이 이제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삼성전자 노조가 총파업을 예고했다는 것 자체가 뉴스인 회사인 만큼 이번 사안을 업계에서는 예사롭게 보지 않습니다. 사측과 정부가 추가 대화를 제안하며 협상 의지를 내비쳤는데 노조는 구체적인 입장을 요구하며 압박 수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대화하자는 제안과 그럼 뭘 줄 건지 먼저 밝혀라는 요구가 맞서는 구도죠. 파업이 실제로 단행될 경우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에도 파장이 없지 않기 때문에 협상 결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11부 초등병설 유치원 아동학대 가해자는 근로지원인 이번 소식은 좀 속상한 내용입니다. 초등학교 병설 유치원에서 아동학대가 발생했다는 고소장이 경찰에 접수됐고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가해자의 신분인데요. 담임교사가 아니라 장애가 있는 담임교사를 보조하던 이른바 근로지원인이 가해자로 지목됐습니다. 근로지원인은 장애인 교원이나 직원이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인데 이분이 아이들과 직접 접촉하는 환경에서 학대가 발생했다는 건 현재 운영체계의 허점을 드러내는 사안이기도 합니다. 경찰이 수사를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지켜봐야 하겠지만 아이들의 안전망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다시 짚어볼 계기가 됩니다. 12부 광주 여고생 살해 사건 장윤기 신상 공개 분노 기반 계획범죄 광주에서 발생한 여고생 살해 사건의 피의자 장윤기의 신상이 공개됐습니다. 경찰은 수사를 마무리하며 이 사건을 분노로 인한 계획범죄로 결론 내리고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우발적 충동범죄가 아니라 계획된 범죄라는 수사 결론은 양형 판단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피해자가 꽃다운 나이의 여학생이었다는 점에서 이 사건이 알려졌을 때 많은 분들이 참담함을 느끼셨을 거예요. 신상 공개는 범죄 예방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결정인 만큼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도 관심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13부 북중미 월드컵 앞두고 이러한 출정식, 미국 땅에서 피해 복수, 스포츠 소식인데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북중미 월드컵을 앞두고 이러한 축구 국가대표팀이 출정식을 열었는데 현지 팬들의 반응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미국 땅에서 피해 복수를 외치는 구호가 등장하며 전쟁 지지 집회를 방불케 하는 분위기가 연출됐다는 겁니다. 이란 대표팀이 월드컵 본선에 출전하는 개최지가 미국을 포함한 북중미인 만큼 이란과 미국 사이에 정치적 긴장감이 축구장 바깥까지 번진 셈입니다. 스포츠와 지정학이 뒤섞이는 장면인데 월드컵 기간 중에 이란이 미국과 같은 조로 편승이라도 되면 그 경기 자체가 국제 뉴스 일면을 장식할 겁니다. 14부 오늘 날씨 서쪽 30도 더위 일교차주의 마지막으로 날씨입니다. 오늘도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30도 안팎의 더위가 이어집니다. 벌써 이 정도 기온이라는 게 놀랍기도 하죠. 주의해야 할 포인트는 일교차인데요. 아침과 낮 사이, 낮과 밤 사이의 기온차가 크게 벌어질 예정입니다. 얇은 겉옷 하나 챙겨두시는 게 현명합니다. 더위에 방심했다가 아침 저녁으로 으슬으슬해지는 날이 딱 이런 날이거든요. 클로징. 자, 오늘 해몽성에서 다룬 내용을 한 줄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6.3 지방선거 막 올랐고 정원호 후보 폭행전과 공방 현재 진행 중. 유승민은 오세훈 지지선언. 코스피는 7,900선 돌파로 사상 최고. 서울 아파트값과 전셋값은 양도세 중과 재개로 오르는 중. 삼성전자 총파업은 일주일 남았고 트럼프와 시진핑은 호르무즈 해협 논의 후 9월 만남 예고. 푸틴은 곧 중국으로. 김건희 씨 재판은 오늘 특검 구형. 광주 여고생 살해 피의자 장윤기 신상 공개 및 검찰 송치 유치원 아동학대 수사 개시. 이란 축구팀은 북중미 월드컵 출정식에서 강성 구호 등장. 하루에 이 정도 뉴스가 한꺼번에 쏟아지는 날이 요즘 일상이 됐습니다. 해몽성은 그 흐름을 매일 풀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이랑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도 바로 만나실 수 있거든요.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제 해몽성 2026.05.25 버전 스크립트